미국에서 교통 전문가로 15년을 일한 저로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저 교통의 후발주자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미국보다 무려 10년이나 앞서 있다니요. 미국이 아직 연구만 하고 있는 하늘. 나는 택시, 무인 지하철, 자동도로까지 한국은 이미 그 모든 걸 현실로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 대표로서 제 자존심까지 짓밟은 K-교통의 진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큰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벽에는 커다란 화면들이 걸려 있었고 화면에는 지도랑 자동차, 그리고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걸 읽을 시간은 없었어요. 회의실 한가운데에는 엄청 긴 테이블이 있었는데요. 끝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테이블을 둘러싼 사람들은 다들 까만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정말 하나같이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마치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웃은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긴장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썼어요. 재킷을 한번 정리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일부러 당당하게 걸어서 제자리에 앉았어요. 왜냐면 저는 비비안 목건이거든요. 운송혁신부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와 도로에 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바퀴 달린 건 뭐든지 저한테 물어보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해결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테이블 끝에는 윌슨 씨가 앉아 있었어요. 키가 크고 머리는 희끗희끗한 분인데 눈빛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백악관에서 일하는 분인데 이분이 회의를 소집했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뜻이었어요. 윌슨 씨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두 손을 깍지 껴서 탁자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비안,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문제요? 하고 되물었어요. 어떤 문제인데요?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종이나 테이블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마치 곧 폭풍이라도 몰아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윌슨 씨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서류 한 장을 밀어줬어요. MIT에서 새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미국보다 낫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이요? 우리보다 낫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서 넘겨봤어요. 거기에는 운전사 없는 버스, 엄청 빠른 기차, 밤에도 빛나는 도로 사진들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속도로도 있고요. 우리가 만든 기술을 전 세계가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우리보다 잘할 수 있죠? 회의실 안 사람들이 자리에서 조금씩 몸을 움직였지만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윌슨 씨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아봐야 합니다. 비비안, 직접 한국에 가서 눈으로 보고 와주세요. 만약 그들이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도 배워야 해요. 안 그러면 늦을 수도 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었어요. 저보고 한국까지 가서 버스랑 기차 구경하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윌슨 씨.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알아요. 당신은 관광객이 아니죠. 당신이 우리 최고의 전문가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비비안, 만약 당신이 못 알아오면 미국은 정말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솔직히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좋아요, 제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가죠. 하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를 감탄하게 만들진 못할 거예요. 그냥 번쩍거리는 장난감이나 화려한 조명 같은 거겠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있을까요? 회의실을 나가면서도 다들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바닥에 울리는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아무도 몰랐어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동차, 도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각마저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훅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캐리어를 끌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제 자신한테 자, 비비안, 이제 시작이야 하고 속으로 말했어요. 가장 먼저 보인 건 바로 인천공항이었어요. 정말 제가 상상한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모든 게 밝고 반짝거렸어요. 마치 미래 도시 안에 들어온 느낌이었달까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공기는 꽃향기랑 세탁한 이불 냄새가 섞인 것처럼 상쾌했어요. 사람들도 많았는데 모두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로봇까지 돌아다니면서 여행자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죠. 우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영어로 또박또박 말하는 로봇 하나가 저를 보고 다가오더니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고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저는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진짜 미래로 온 건가? 그때 웰컴 미즈. 모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키 큰 남자가 보였어요. 딱 봐도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그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토교통부 박세현 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어 발음이 또렷했지만 부드러운 한국식 억양이 느껴졌어요.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가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이쪽으로 가시죠.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로 가는 길에도 너무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누구 하나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와, 집이랑 너무 다른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탄 차는 새까만 세단이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도로는 넓고 매끈했고 금이 간 곳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차들도 정확하게 차선을 지키면서 마치 춤을 추듯이 움직이고 있었죠. 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박 박사님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일 줄 몰랐어요. 저희 쪽에서는 한국이 뭐든 따라하는 나라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박 박사님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모건 씨,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나라가 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곧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미국보다 낫다고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분이 계속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제가 너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저 멀리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반짝이는 건물들이 구름 끝까지 닿을 것처럼 솟아 있었고 햇빛이 유리벽에 부딪혀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도시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한 가지 이상한 걸 알아챘어요. 차가 안 막히는 거예요. 빵빵거리는 소리도 없고 창문 열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매끄럽고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뉴욕에서는 차가 막혀서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제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어요. 박 박사님이 웃으셨어요. 그래서 모건 씨를 모신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설마 진짜 뭔가 있는 걸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한국이 그냥 K-파프이랑 드라마만 있는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낫다고? 설마.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속으로 조금씩 궁금증이 생기고 있었어요. 도시에 들어서자 저는 버스와 택시, 일반 차량들이 하나의 완벽한 기계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거리의 사람들도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박 박사님을 바라봤어요.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뭘 보여주실 건지 한번 보죠. 박 박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건 씨,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요청하신 스타일에 맞춰 부드럽고 친근한 존댓말 구어체로 빠짐없이 번역해 드릴게요. 박 박사님과 저는 박물관을 나와서 걸었어요. 그러다가 박 박사님이 저를 보면서 웃으셨어요. 비비안 씨, 지하철 타볼 준비 됐어요?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하철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한국 지하철은 처음이라 정말 기대됐어요. 저희는 넓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밝고 깨끗했어요. 저는 어둡고 무서운 곳일 줄 알았는데 완전 반대였어요. 바닥도 누가 방금 닦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고요. 사람들은 저희 옆을 바쁘게 지나가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다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자, 도착했어요. 박 박사님이 큰 유리벽 앞에서 멈추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벽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선로는 어디 있어요? 기차는 어디로 들어와요?
박 박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이건 스크린도어라고 해요, 비비안 씨. 사람들이 실수로 선로에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열차가 오면 이 문이랑 같이 열려요.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하면서 유리에 손을 대봤어요. 건너편에 선로가 보이긴 했지만 아주 희미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식- 하는 소리와 함께 은색으로 번쩍이는 열차가 역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완전 미래에서 온 열차 같았어요. 열차 옆에 불빛이 반짝였고 멈추자마자 딩- 소리와 함께 열차 문이랑 스크린도어가 동시에 열렸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었어요. 운전사 아저씨는요? 저는 열차 앞쪽을 들여다보면서 물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박 박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운전사 없어요. 이 열차는 자동으로 움직여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진짜요? 와,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멋있네요. 걱정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열차 중 하나예요. 자, 이제 타볼까요? 저희는 열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좌석은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알록달록했어요. 천장에는 손잡이도 있었는데 아무도 안 잡고 다 앉아서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열차가 출발하자 저는 혹시 몰라서 기둥을 잡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게 움직여서 안 잡아도 될 것 같았어요. 문 위쪽에는 큰 화면이 있었는데 다음 역 이름이 나왔어요. 처음엔 한글로 그리고 영어로도 나왔어요. 저는 괜히 반가워서 웃었어요. 아, 이거 덕분에 길 안 잃어버리겠어요. 맞아요, 박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어 몰라도 걱정 없죠.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봤어요. 어두운 터널이 쭉 이어졌는데 가끔 다른 역을 지날 때마다 불빛이 번쩍거렸어요. 근데 저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박 박사님이 저를 향해 몸을 숙이며 말했어요. 강남이요.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가기 전에 지하철부터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마법 같아요. 박 박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쵸? 근데 이건 진짜 기술로 만든 거예요. 아주 첨단이죠. 열차 안을 다시 둘러보니까 문 위에 지도가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선들이 도시를 가로지르듯 그려져 있었어요. 이거면 어디든 갈 수 있겠네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그렇죠, 박 박사님이 대답했어요. 서울 안에서는 거의 모든 곳을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빠르고 싸고 안전하죠. 저는 저희 나라 기차를 떠올렸어요. 좀 시끄럽고 덜컹거리고 가끔 냄새도 나거든요. 근데 이 열차는 너무 조용하고 깨끗해서 우주선 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열차가 점점 천천히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렸어요. 먼저 한국어로 그리고 영어로. 다음 역은 강남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박 박사님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신나서 말했어요. 진짜 멋졌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지하철 있으면 좋겠어요. 문이 딩- 소리와 함께 열렸고 저는 마지막으로 열차 안을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러고 나서 플랫폼으로 나왔어요. 이번엔 또 어떤 마법 같은 걸 보게 될까 하고 기대하면서요. 점심을 먹고 나니까 박 박사님이 저를 보면서 살짝 웃으셨어요. 비비안, 이제 정말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사님을 따라 길을 걸었어요. 길은 깨끗했고 주위에는 높은 건물들이 쭉쭉 서 있었어요. 하늘은 맑고 파랗고 어디선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조금 걷다 보니 넓은 공터 같은 곳에 도착했는데요. 그냥 빈 곳이 아니었어요.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고 옆에는 좀 이상하게 생긴 탈 것들이 있었어요. 헬리콥터 같기도 한데 훨씬 더 멋지고 미래 같았어요. 하얗고 반짝거리는 데다가 위에는 큰 날개 같은 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박사님이 마치 비밀 알려주듯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시험하는 곳이에요. 하늘을 나는 택시죠. 하늘을 나는 택시요? 진짜로요? 자동차가 나는 거예요? 하고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럼요. 2025년까지 사람들이 이걸 타고 출근하고 학교도 가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만들려고 해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같은 큰 회사들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그때 하늘을 나는 택시 한 대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콩콩 뛰었어요.
프로펠러가 점점 더 빠르게 돌더니 후웅 소리를 내면서 택시가 부드럽게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와, 미국에서는 아직 이런 거 시험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벌써 날고 있네요. 하고 정말 놀라서 말했어요.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은 이런 걸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해요. 생각해봐요. 차가 막히는 길 위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서 몇 분 만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상상해봤어요. 제가 그 택시 안에 앉아서 높은 하늘을 나는 모습을요. 더 이상 차가 막히는 걱정도 없고 영화처럼 멋질 것 같았어요. 조금 있다가 박사님이 자,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하시면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그냥 평범한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벤치 위에 커다란 스크린이 있었는데요. 그 스크린에는 버스 번호랑 도착 시간이 쭉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버스 옆에 그림으로 사람이 얼마나 타고 있는지도 보였어요. 이게 우리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에요 라고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알려줘요. 저는 너무 놀라서 진짜요? 빈자리까지요? 하고 다시 물었어요. 박사님이 웃으면서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 기다리다가 헛수고 안 해도 되고 계획도 쉽게 세울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고향 도시가 생각났어요. 어떤 날은 버스를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너무 꽉 차서 못한 적도 있었거든요. 또 어떤 때는 아예 버스가 안 오기도 했어요. 이거 진짜 유용하네요.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박사님이 다정하게 웃으면서 언젠가는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런 기술은 사람들 편하라고 만드는 거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진짜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도시가 얼마나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만들어졌는지요. 하늘을 나는 택시,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버스, 한국은 정말 미래를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조금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어요. 언젠가는 저희 도시도 이렇게 멋질 수 있을까 하고요. 다음날 아침 저도 모르게 일찍 일어났어요. 설레기도 하고 솔직히 조금 긴장도 됐어요. 오늘은 박 박사님이 저를 부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한국의 고속도로를 보여주신다고 했거든요. 한국의 고속도로가 정말 첨단이라고 들었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박사님 차에 타자마자 박사님이 웃으시면서 물 한 병을 건네셨어요. 비비안 씨, 오늘 모험할 준비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완전 준비됐어요. 조금 달리다 보니까 차 앞유리에 붙어있는 작은 검은색 장치가 눈에 띄었어요. 박사님, 저거 뭐예요? 하고 제가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저거요? 저게 바로 하이패스예요. 톨게이트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장치죠. 진짜요? 줄 안 서도 돼요? 하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박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네, 그냥 지켜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톨게이트가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멈출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슝 소리와 함께 그냥 통과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빠르네요. 박사님은 장난스러운 미소로 그렇죠?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계속 달리다 보니 도로 위에 커다란 전광판이 있었는데 교통 상황이나 사고 소식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박사님, 저 정보는 어떻게 알아요? 하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카메라랑 센서 덕분이죠. 박사님이 도로 위를 가리키셨어요. 항상 도로를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창밖을 보니까 차들과 트럭들이 줄 맞춰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B-요, B-요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빨간 불빛이 번쩍이는 소방차가 쏜살같이 오고 있었어요. 박사님, 무슨 일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잘 봐요.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순식간에 모든 차들이 양옆으로 싹 비켜서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소방차는 그 길을 따라 번개처럼 지나갔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다들 이렇게 비켜줘요?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이게 바로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에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모두가 먼저 길을 내주죠. 저는 목이 꽉 메이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여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네요. 박사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맞아요.
한국 고속도로에선 서로 돕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계속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전에 가본 나라들에서는 차들이 서로 먼저 가려고 싸우고 빵빵거리기도 했는데 여기는 아무리 도로가 복잡해도 함께 움직였어요. 조금 지나자 박사님이 앞에 있는 차를 가리키셨어요. 작은 차였는데 위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 저건 도로 순찰차예요.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사고가 나거나 고장난 차가 있으면 금방 와서 도와줘요. 진짜 도로의 히어로네요. 저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도 웃으면서 맞아요. 도로 히어로들이죠. 하셨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초록 언덕이 지나가는 걸 바라봤어요. 차들도 여전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단순히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돕고 지켜주는 공간이구나.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이 가까워질 때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나라가 이렇게 따뜻한 고속도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히어로 자동차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로 윌슨 사장님 사무실로 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어서 막 터질 것 같았어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저를 안 믿으시면 어쩌지? 혹시 제가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윌슨 사장님은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계셨어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유심히 살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고 왔나? 사장님이 앞으로 몸을 살짝 숙이며 물으셨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고개를 똑바로 들었어요. 사장님, 제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 한국 가기 전까지는요.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더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방 안이 찌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윌슨 사장님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셨어요. 계속 말해보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었어요. 믿기 어려운 걸 봤어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는 지하철이요. 하늘을 나는 택시도요네. 진짜로 나는 택시요. 거의 다 준비가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버스가 제 휴대폰한테 말을 걸어요. 언제 오는지 알려주더라고요. 게다가요, 차가 막힐 틈이 없어요. 도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마법 같았어요. 근데요, 사장님. 그냥 기술 얘기만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양복 입은 분들이 펜을 탁탁 두드리거나 안경을 고쳐 쓰고 있었어요. 아직 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사람들이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더 또렷하게 냈어요. 사람들이 정말 배려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구급차가 오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다 길을 비켜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서로 존중하면서요. 그 나라 시스템도 존중하고요. 그냥 멋진 기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마음이 있었어요. 윌슨 사장님은 의자에 몸을 기대시더니 턱을 쓰다듬으셨어요. 멀리 어디를 보는 것처럼 깊이 생각에 잠기신 표정이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장님, 저희도 배워야 해요. 그냥 기계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아끼는지 그 정신을 배워야 해요. 안 그러면요, 정말 금방 뒤처질 거예요. 많이요. 잠깐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그러다 윌슨 사장님이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비비안 사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 말 맞는 것 같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너무 자만했어. 사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눈을 떠야 할 때야. 함께 이걸 시작해보자고. 저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어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사장님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걸요. 저한테도 어쩌면 우리나라 전체에도요. 그리고요, 저 준비됐어요. 사람도 기술도 모두 함께 아끼는 그런 미래를 만드는 일. 정말 해보고 싶어요.